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대학교 시험, 중간 기말 시험에서 얼마든지 시험 문제를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우리가, 자, 요 문제도 우리가 편입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중간 기말 시험을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쉽게 내면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죠.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으로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단조 감소함으로, 당장 이거 틀렸죠, 그죠? 단조 증가라겠죠. 단조 감소, 이것도 틀렸죠. 2번도 틀렸죠. 그리고 3번, 단조 증가함으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 수렴한다 되겠죠, 그죠? 이거 틀렸죠. 단조 증가하고, 아까 우리가 위로 유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오럼 2에서 이것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A1이 2고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 플러스 6.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은 이 수열의 점화식이 주어졌는데, 자, 이 수열 AN의 수렴 및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는 경우에 그 극한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에, 자, 먼저 우리가 요걸 먼저 기억해 두십니다. 만약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수렴한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수열, 요 AN이 수렴하게 되는 경우에, 수렴하면 뭐가 성립하냐면,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요 AN의 극한값이나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나 뭐 동일하게 뭐 L이라는 일정한 값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극한 문제를 우리가 시험에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나왔을 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의 극한이나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나 몽땅 다 L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의 극한값을 만약에 L이라고 둔다 그러면 요거의 극한값도 L이라고 둘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렴한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수렴한다라고 하면 양변에 우리가 리미트라고 하는, 자, 이 리미트라고 하는 극한을 취해버리면, 자, 이거 선생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좌변에도 극한을 취해버리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이렇게, 자, 이 우변에도 극한을 이렇게 취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놈의 극한을 L이라 한다겠죠. 요 놈의 극한도 L이니까 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한 L을 구해보면 실제 이게 6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요 6이 이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장담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극한값은 6이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이 이제 수렴하는지 여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세우냐면 먼저 이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열이 위로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배운 시어럼에 의해서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6이면 이와 같은 수열은 분명히 뭐다? 지금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극한값은 그 수열의 상한이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보여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단조 증가 수열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것은 모든 n값에 대해서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크다는 사실을 보이면, 이게 이제 요걸 보이면 곧 단조 증가 수열임을 보이는 셈이죠.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위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우리가 한번 보여볼란답니다.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요 사실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보이는 방법은 n이 1일 때에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무슨 말이겠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이면 우리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고 보이는 셈이죠.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봤던 수학적 기납 그대로 쓰면 된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n 대신에 여기다가 1을 집어해 봤더니 자, n 대신에 여기다가 1을 집어해 봤더니 a의 2는 2분의 1 a1 플러스 6이죠. 그럼 실제로 a1이 2가 들어가니까 이게 4가 나왔죠. 그럼 분명히 a1은 2인데 a2는 4니까 a1하고 a2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했다는 말은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양변에 똑같이 6만큼씩 더했어요.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2로 나누어졌답니다.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요 점화식에 의해서 뭐와 같죠? 요거는 AK 플러스 1과 같죠? 요것은 요 점화식에서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모양이니까 요 부분은 AK 플러스 2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부등식이 나왔죠. 그죠? 이 말은 요 주어진 부등식이 n 이퀄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n 이퀄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그쵸 성립하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부등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였다는 말은 이 수열은 결국 뭐다? 단조 증가수열이라는 사실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요 수열이 위로 6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요령이 필요하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데 자, 요거는 요 부분을 보고 선생님 설명 보고 이해하는 정도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랬죠. 아까 우리가 이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지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 극한값은 6이 된다겠죠. 그렇죠? 그럼 이 6은 뭐와 같죠? 이 6은 상한에 해당된다라겠죠. 주어진 수열의 상한.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위로 6에이면서 이 값은 상한이 되어진다. 이 극한값은 상한이 된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일단 이 가정을 한번 해보죠. AK가 6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본 거죠. 이거는 요 값이 만약에 극한값이 있다면 6이라는 사실을 미리 우리가 짐작을 해가지고 요 AK가 상한에 해당되는 6보다 일단 작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본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6보다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AK가 어떤 항이 지금 6보다 작다는 이 사실을 두고 이걸 완전히 일반화시켜서 모든 항들이 6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이게 위로 6개가 되겠죠. 그럼 과연 그런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역시 양변에 똑같이 6을 더하고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누었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점화식에 의해서 AK 플러스 1이고 결국 AK 플러스 1이 6보다 작다가 된 거죠. 그러면 K번장이 6보다 작은데 K 플러스 1번장도 6보다 작다. 이 말은 모든 항이 6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K 대신 1이 들어가면 1항이 6보다 작으면 K 대신에 요거는 두 번장이 되죠. 두 번장 6보다 작은 거. K 대신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장이 6보다 작으면 요거는 세 번장이 되죠. 세 번장 6보다 이런 식으로 AK가 6보다 작을 때 AK 플러스 1이 6보다 작다는 것은 모든 항들이 6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모든 항이 6보다 작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요게 상한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수열은 어쨌든 간에 어떤 일정한 그죠? 특정한 값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수열은 위로 유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과 2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수열 A에는 뭐다?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수렴했다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 AN의 극한값을 L이라 한다고 하면 AN 플러스 1의 극한값도 역시 L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양변에 우리가 리미트를 취해서 아까 금방 했던 이 과정에 의해서 결국 극한값은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한, 하한, 그 슈프리멈, 인피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 대해서 또 가장 중요한 단조 수렴 정리,
매우 중요한 정리랍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편입시험이나 또는 여러분 학교 중간 기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